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과열을 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8월 지금 보게 되시면은 8월 5일 이후 8월 8일부터 지금 약 7일째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내려온 적도 없고요. 하단 아래로 마감한 적도 없고요. 혹은 상단 위로 마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터치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어떤 라인이든 그 봉이 1일 기준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단기 과열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75.8, 어제 기준 75.8이었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90에서 88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86까지 떨어졌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5.8로.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늘은 완전히 십자가형입니다. 장중에 21,700원까지 2% 상승을 했고, 장중에 21,200원까지 21,100원까지 빠졌지만 어찌됐든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은 더 위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소폭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은 21,300원, 400원대가 아니고 한 21,700~800원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4%에서 5% 상승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이었던 것이 중립으로 떨어진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하나솔루션과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사실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 않고 또한 항상 다른 모습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은 A는 B다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폭등했으니 하락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되면 좋은데요. 어떤 종목은 폭등한 후에 또 폭등하고, 어떤 종목은 또 폭등한 이후에 횡보했다가 폭등하고, 어떤 종목은 폭등한 후에 횡보했다 하락하고, 어떤 종목은 폭등했다 그대로 하락하고, 어떤 종목은 폭등했다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요.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따랐다고 해서 그 다음의 경우의 수까지 똑같이 따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의 유사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레퍼런스로 한번 체크해보면서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대형주, 시가총액이 훨씬 시가총액도 높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가총액도 높고, 그 다음에 단순히 단기 세력들이 단타꾼들이 작업을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13주고요.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9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하나솔루션은 단기 급등을 하면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돌파하는 순간부터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RSI는 단기 과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4까지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동안만 빠지고, 이틀 동안 빠진 금액이 한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단기 급등한 고가가 42,250원인데요. 그 가격에서 한 400원 정도만 빠진 상태로 정가를 마감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87, 86, 91, 지금 90, 89, 87, 네, 이렇게 지금 87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87일 때가 이날입니다. 이날 44,000원 종가로 마감했는데 현재 46,550원. 네,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같은 시점이지만 여기서부터 2,000원 정도 더 상승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RSI는 67이고요. 이때는 68입니다. RSI는 더 낮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이 차트 자체는 다 음봉이 많습니다. 양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 양봉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게 되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날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완벽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음봉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은 51,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주봉 기준 현재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몇 주 이상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좀 버거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뭐 금주나 다음 주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폭등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가 현재 지금 시세를 안에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준비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래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고, 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물론 오늘은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연기금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금융투자나 투신만 계속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대차장고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공매도는 정말 독특하게도 사실은 과거에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 맛집이었는데 불구하고 현재는 친환경으로 턴어라운드한 이후에는 공매도를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종목의 상승과 어떤 반등의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기존의 원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포커스 받으면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기업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은 많이 줄여왔고요. 그래서 기존 원전 사업보다는 SMR, 폐배터리, 수소, 가스터빈 등 폐배터리 여러 가지 신재생 산업에 대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내 한정으로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존의 원전 사업의 재활성화를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그 하위 어떤 그 중소형 뭐 부품사들,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 원전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재생 쪽 관련된 그런 섹터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는 한은 뭐 주기적으로 영상 올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상승하는 시점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